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웅님이 어제 깜놀 근황 소식들 제가 여러가지 전달해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2편이 10월 8일날 출연을 확정지은 상태죠. 그 예고편에서 서장훈씨가 오열을 하고 스튜디오가 눈물바다가 되는 임영웅님의 이 배신자 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야말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소식으로 한가득 차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안 그래도 좋은 날씨 속에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특히나 임영웅님의 지금 요 사진들 어린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임영웅님은 항상 이 주변 사람들과 동물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스윗한 남자로 유명합니다. 보면은 이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임영웅님의 과거 CF 현장 모습, 그리고 스태프들과 함께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뒤에 갖는 회식 시간들, 임영웅님과 함께한 지인들,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따라보면요, 하나같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간성에 대해, 그 인성 자체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까내리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자신만의 실력과 자신만의 무기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스태프들과 가족들의 친구들, 지인들 너무나 친절한 인간 임영웅의 면모를 보여주곤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어린아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임영웅님의 헤메코, 헤어, 메이크업, 코디 스태프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의 자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영웅님이 콘서트가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도 선보이고 있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우리 모든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이 등장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임영웅이란 가수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임영웅은 떴다 하면 1위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 평판에서도 임영웅님의 압도적인 1등의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1등밖에 할 줄 모르는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지금 최근 미우새를 비롯하여 이제 놀라운 토요일도 출연을 확정 지은 만큼 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촬영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출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 저와 같은 유튜버들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업계 관계자들조차 임영웅이란 가수가 예능방송에 갑자기 우르르 출연을 하게 되는 건 뉴스 제작진들, 방송가의 제작진들에서도 섭외 전쟁이 벌어질 만큼의 빅 이슈인데 왜 이때까지는 아티스트 임영웅이 예능방송 출연 굉장히 자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출연을 연달아 하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이 있죠. 바로 티켓팅에 실패한, 콘서트장에 오지 못하는 전국의 수십만,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TV방송 프로그램으로나마 얼굴을 비춰 조금이나마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서이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뭐 말만 했다 하면 이 암표파리범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얼마나 임영웅님의 인기가 막강하고 이 티켓이 인기가 많았으면 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암표들, 아무 가수에게나 생기는 암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의 티켓팅이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임영웅이란 가수를 표현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예능방송에 나오는 건 팬들을 위로해서다. 보통 가수들은 앨범이나 콘서트, 노래 홍보를 위해서 나오는데 임영웅이란 가수는 오히려 팬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예능방송에 출연을 한다? 임영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업계의 평가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아니라면 어떤 가수가
콘서트장이나 다른 곳에서 얼굴을 뵙기 힘드니 예능 방송이라도 내가 출연을 좀 더 해서 팬분들을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 정도의 위상과 위협을 달성하는 가수가 과연 몇 명이나 존재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얼마나 이 업계에서 절대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말들이 나와요. 이번 추석 할머니 댁 자식 효도 대회는 내가 벌써 우승했다. 쉽게 말해서 올해 추석에 자식들의 효도 대회에서는요. 임영웅님이 벌써 우승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이런 글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왜 나왔나 봤더니 임영웅님이 이번 콘서트 플로어 2연석 2자리를 예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서울 플로어석 2자리, 연속자리 이틀이나 잡았다. 심지어 앞자리다. 그래서 난 당당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댓글 반응 보시겠습니까? 와, 대박이다. 플로어가 앞좌석 같은데 할머니가 아마 평생 자랑하실 것 같다. 심지어 우리 엄마는 임영웅이 최애가 아니어서 고맙다라는 말도 있어요. 영웅시대분들 입장에서 섭섭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이 워낙 말도 안 되게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부모님이 임영웅님의 팬이 아닌 게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성공한 자녀분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추석 때 허리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어르신들을 뵈러 간다. 부모님들 또는 할머님들을 뵈러 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공연장 더욱더 거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공연장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많은 해외 무대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소씨가 예전부터 뭐 따지고 본다면 수년 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수년 전부터 해왔던 예측이 요즘 들어서 하나둘 맞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저의 예측과 분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 예측과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임영웅님의 이 위상들이 매일매일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로 일본에서 역대급으로 거대한 도쿄돔에 임영웅님이 입성하여 신곡 무대를 갖게 되겠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마마 어워즈 일본에서 개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의 중이다 라는 소식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만약 이 마마 어워즈가 일본에서 열리는 것이 확정이 되면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이 마마 어워즈는 아시다시피 CJ ENM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마 어워즈가 드디어 국내 시상식 최초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시상식 무대를 확정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면 CJ ENM의 자사 음악 시상식 마마 어워즈가 바로 11월 28일, 2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돔에서 국내 시상식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마마 어워즈가 최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K-POP 수출 대상국 수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두 번째로 큰 K-POP 음악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가장 거대하다라고 하는 도쿄돔에 마마 어워즈가 열리는데 왜 임영웅님의 일본 무대가 되느냐? 이 도쿄돔은요. 무려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실 주경기장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우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도쿄돔에서 임영웅님의 신곡 무대 왜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시면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12월달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당초 예고해드렸던 10월달 중에 10월 초중순 사이에 임영웅님의 신곡이건
2집이건 미니 앨범이건 싱글 앨범이건 무엇이 됐건 희소식을 발매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이 11월 28일이에요. 연말에 열리죠. 임영웅님은 이미 콘서트 중에 신곡 무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임영웅님이 올해 들어 가장 최초로 선보이는 신곡 무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마마 어워즈가 된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CJ ENM과 함께 임영웅님이 지금 콘서트를 진행해 나가는데 이 도쿄돔에서 임영웅님의 신곡 무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도쿄돔은 무려 만들어진 지가 1985년도가 됐습니다만 수용 인원이 거의 5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일본 도쿄에 있는 최초의 돔 경기장으로 그야말로 가장 거대한 경기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일본에서의 최초 신곡 무대 그리고 최초 시상식 무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최초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무대가 너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초대형 공연장도 완공이 되어가고 있으며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등장을 확정지은 이 K스포돔만 해도 원형 무대를 통하여 역대급의 인원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영웅님은 아직 2집 앨범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2집 앨범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정도예요. 3집, 4집 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최소 5, 6만 명에서 수십만 명, 10만 명 단위까지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생겨나야 할 수 있다. 그런 공연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티켓팅 파워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이놈의 안표파리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할 수밖에 없겠죠. 상계옥, 이 닭구이 전문점. 혹시 벌써 다녀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닭구이 전문점에 임영웅님이 등장했는데 여기 위치가 압구정이었단 말이죠. 더불어서 아드님과도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은 임영웅님의 모습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강남 고깃집에 많이 출몰하는 임영웅님이 제 생각에는 압구정 근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무언가 신곡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이런 예측을 한번 드렸습니다. 또는 콘서트 준비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사인이 이렇게 항상 남겨지는 거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송계옥에 꼭 방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소천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신 상태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제가 발견했었던 이 도산정육. 이 도산정육 역시 강남 압구정에 위치한 고깃집입니다. 그러니까 닭고기를 먹었다가 돼지고기를 먹었다가 임영웅님이 그야말로 강남 근처에 있는 고깃집이란 고깃집에는 다 등장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출몰에는 뭔가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이 뭔가 이러한 곳에 등장을 한다라는 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일대에 있는 이 스튜디오나 또는 콘서트 또는 임영웅님이 댄스곡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강남 일대에 댄스 연습실이라던가 댄스를 가르치는 댄스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뭐 100% 제가 오픈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저는 좀 스포일러를 해드렸습니다. 임영웅님이 이 댄스 영상을 최근에 또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런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임영웅님의 소속사로 댄서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만 아무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강남 일대를 자주 출몰하게 되는 건 바로 이 댄스곡에 따른 댄스 연습이다. 이러한 추측을 제가 좀 최초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확실해지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이 고깃집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스포일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뭔가 우리를 더욱더 깜짝 놀래키는 또 다른 스포일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스포일러들 속에 또 깜짝 놀랄 소식이 터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 사진이에요. 자, 요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토니안의 어머님 되십니다. 토니안의 어머님 생각해보니까 임영웅님하고 최근에 미우새 촬영을 하시지 않았냐.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미운 우리 새끼 토니맘 이옥진 누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실 이 토니안 어머님은 아시다시피 이 미우새에 등장한 임영웅님을 보고 보자마자 손부터 뭐 덥석 잡고 임영웅님 옆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임영웅님을 옆에서 신기한 듯이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토니안의 어머님이고, 손을 놓지 않아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어머님들이 이제 손 좀 그만 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에게는 전 재산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바로 H.O.T 멤버의 토니안 어머님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건 이 토니안의 어머님이 사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토니안 어머님의 본명인 이옥진 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이걸 그냥 어머님이 아니라 누님이라고 해놨다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마 임영웅님의 센스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임영웅이 방송에 등장해서 무대에서 오빠라고 이렇게 외치게끔 서비스한다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다 오빠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팬 서비스가 요 사인에도 담겨져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여기 뒤에 있는 배경들을 보면 이게 일반 가정집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방송에 등장했었던 맛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래요. 아마 임영웅님과 이 미우새 제작진이 회식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방송 스튜디오가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렇게 음식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임영웅님이 당연히 스튜디오 현장에서도 사인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자랑하려고 했으면 이 사인을 들고 토니 안의 어머님이 그냥 스튜디오에서 인증샷을 찍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식당에 가서 이 사진을 찍은 걸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임영웅님이 방송 끝나고 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하러 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사인을 남겼다. 특히나 제가 도산정형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요런 사인도 있습니다. 일회옥에서 찍었던 임영웅님의 요 사인, 그리고 이 일회옥의 주인장인 사장님과 임영웅님이 지인인 것 같아요. 재건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간다 라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사인과 글을 남긴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곳의 사장님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은 모습도 함께 이 식당 안에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임영웅님은 항상 어디를 방문하면 맛집이면 식사를 하고 사인을 하고 온다라는 습관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영웅님이 이 토니안 어머님과 함께 회식을 했을 가능성도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 강남 일대의 출몰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무언가 스포일러를 계속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토니안의 어머님을 또 함께 회식을 한 건지 그 이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미우새 제작진과 함께 회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누님이라고 센스 있는 사인까지. 이런 센스를 갖추고 있는 히어로니까 이거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중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언제든 사진 찍어줄 수 있는 이런 슈퍼스타라니, 국민적 스타가 탄생했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 스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영웅님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박현호라는 가수를 통해서도 반전 주량 공개 최대 7병 마셔봤다. 무슨 말일까?
보니까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해가지고 뭐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이러는데 도대체 이 가수 박현호 씨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렇게 소개가 됐을까요? 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만능 트롯돌 박현호가 디지털 싱글 앨범 타이틀곡을 발매했는데 이 신곡에는 임영웅님의 무지개와 히어로를 만든 히트메이커 멧돼지라는 작곡가가 프로듀싱에 참여했었다. 네, 요 이야기 한 줄 때문에 임영웅님의 이름으로 검색이 됐었던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파워는 엄청납니다. 이제는 많은 작곡, 작사가들이요, 임영웅님과 함께 곡 작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나눠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굉장한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현호라는 가수의 타이틀곡만 해도 임영웅님의 무지개와 히어로를 작사, 작곡하고 프로듀싱했다라는 이 멧돼지라는 별칭을 가진 작곡가님이 자신의 경력상 포트폴리오로서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들만 놓고 봐도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 영향력은 정말 막강하다. 이제는 임영웅이란 가수와 함께 한 적이 있냐 없냐로 지금 이 전문가들조차 그 경력사항이 나뉘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임영웅님의 파워가 항상 우리에게 재입증이 되다 보니 어떤 기사까지 올라옵니까? 임영웅님의 바로 9월달 가수 브랜드 평판 결과까지 이렇게 쾌거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아마 오전에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얘기해드릴 만한 가치가 훨씬 많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임영웅 9월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팬덤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했다. 자, 무슨 말인가 쭉 내려보니까 자, 이렇게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파워가 눈에 보입니다. 자, 7월달, 8월달, 9월달이 나와 있는데 우선 7, 8월달 먼저 보면 7월달에도 임영웅님이 방탄소년단을 이기면서 1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2위에 방탄소년단, 3위에 뉴진스, 4위에 블랙핑크. 탑4에 위치한 이 아이돌들의 이름을 보세요. 블랙핑크는 최근 VMA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이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도 엄청난 다관왕을 달성했고 뉴진스라는 멤버들도 지금 빌보드 차트에 진입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국내에서만큼은 국내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만큼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791만 포인트로 7월달에 1등을 했는데 2월달에 살짝 떨어집니다. 한 계단 내려와 2위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대단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건 이때 뉴진스의 신곡 앨범이 발매가 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좀 높은 평판 지수가 나옵니다. 900만이 넘죠. 하지만 임영웅님 보세요. 탑3에 위치한 방탄소년단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0만 가까이 평판 지수 차이가 납니다. 4위의 아이브하고는 300만이 넘는 평판 지수 차이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컴백을 하여 자신들의 신규 앨범을 발매했다라는 이런 특수 상황을 떼놓고 본다고 하면 임영웅님은 방탄소년단보다도 거의 100만 지수 이상 앞서는 브랜드 평판 파워를 보여준 것이 바로 저번 8월달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번 9월달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9월달 브랜드 평판 지수를 살펴보면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 1위인데 제가 방금 뉴진스가 8월달에 컴백을 하면서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고 엄청난 쾌거를 보여줬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뉴진스를 임영웅님이 앞서서 1위를 차지했는데 이게 왜 대박이냐? 평판지수 차이를 보세요. 700만 대 550만. 거의 150만 정도의 평판지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방탄소년단과도 160만 가까이의 압도적인 평판지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인 파워다. 어마무시합니다. 그냥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고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런 평판 지수에 대해서 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한 영향력을 지닌 팬덤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임영웅 브랜드가 1위다. 바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함께 이 커뮤니티 활동, 그러니까 댓글도 달고 해시태그도 하고 스밍도 하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시청하시는 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임영웅님의 브랜드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내놓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물론 임영웅님의 경우 빅이벤트가 있죠. 미우새 출연도 했죠. 더불어서 9월 달에는 임영웅님의 정욱토 콘서트 소식도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 요소를 살펴보면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파워는 그야말로 어마무시하구나. 그런데 아직 콘서트 시작도 안 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면은 12월 달까지 가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매달 가수 브랜드 평판에 임영웅님의 이름이 1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지금도 7, 8, 9, 3개월 동안 8월 달을 빼고서는 다 임영웅님이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10, 11, 12 3달 동안 연속 1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한간에서 이러한 말도 있더라고요. 무슨 임영웅님의 신곡 앨범을 발매하는 그 시기에 가요계에 굵직굵직한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복귀를 한다. 그래서 뭐 위기일 수도 있지 않겠냐? 말이 됩니까? 임영웅님이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임영웅님의 앨범 발매됐을 때는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물론 발매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 그 사이에 나오는 신곡 앨범 당사자들이 1위를 또 차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임영웅님하고 동시에 발매를 해서 임영웅님이 1위에서 밀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방탄소년단과 투표 경쟁에서는 임영웅님이 아쉽게 2위를 한 적은 있지만 그 외에 저런 차트 성적 그리고 음악방송에서의 성적 임영웅님이 발매한 신곡들은요 항상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 이런 임영웅님의 이 슈퍼 콘서트라고 저는 명명하겠습니다. 이 슈퍼 콘서트의 이 안표파리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죠. 근데 제가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표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건 연예인들의 콘서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사실상 물건부터 자신이 보고 싶은 공연의 티켓까지 하나같이 안표파리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 현명한 판단은 뭐죠? 아예 안표파리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구매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이런 안표 근절 필요할 정도의 콘서트, 사실상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이 태조 경기장에서 원형 무대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땠습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정말 호남평야에서 콘서트를 해도 모자랄 판이었고 애시당초 이 안표 자체가 지금 뭐 한 장에 850만원짜리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이유 자체도 따지고 보면요. 그만큼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자리가 원하시는 수요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300만이 넘는 트래픽이 몰렸으니 이게 감당이 되냐는 거죠. 이 6일 연속 공연을 한다고 해도 불과 10만 명이 채 안 되는 숫자니까 한 30배는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좀 더 대형 공연장에서 열릴 수 없을까? 임영웅님의 앵콜 콘서트가 또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데 그때만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런 결정적인 증거로 말씀드렸던 것이 어디죠? 수많은 곳 중에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바로 일산 고양시에 있는 CJ 라이브시티입니다. 그런데 이 CJ 라이브시티가 올 5월 달에 되면서 굉장히 암울한 소식을 전달했죠. 아레나 공사 일시 중단한다. 뭐 건설 사업의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의 여파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큰 대기업인 CJ ENM마저도 어떻습니까? 휘청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통하여 압도적인 흑자를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 파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CJ 라이브 시티가 만약 완공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보면은 2만 석의 실내 좌석과 4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갖춘 초대형 시설이며, 심지어 그냥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CJ 라이브 시티는 애시당초 완전 전문 공연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잠실 주경기장이나 K스포돔 같이 체육시설을 위한 경기장이 아니라 전문 공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음향 효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임영웅님의 지금 이 울림통은 거의 동굴 울림통이잖아요. 동굴에서 듣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엄청난 음향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초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 이 CJ 라이브 시티가 K-팝을 필두로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의 음악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를 갖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공일은 바로 내년 초 2024년이었어요. 실제로도 올 5월 달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공사만 재개된다면 내년 완공의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자, 임영웅님의 다음 앨범, 이번에 신곡 싱글 앨범이라면 다음 앨범이 정규 앨범 2집일 거고요. 이번이 만약 2집 앨범이라면 다음 앨범은 싱글 앨범이거나 정규 3집 앨범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CJ 라이브 시티가 내년 중에만 완공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안표팔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최소 하루에 6만 명씩 수용할 수 있으니 지금처럼 6일 공연을 하면 지금은 9만 명 수용이지만 그때는 하루에 6만 명씩 3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년에 완공이 되느냐? 호재가 터졌습니다. 자, CJ 라이브 시티에요. 국토부에서 PF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국토교통부 건설투자사업 PF는요, 부실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 합동조정위원회에 CJ 라이브 시티가 조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조정이냐? 지금 이 CJ 라이브 시티 같은 경우는 2조 원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2조 원이나 들어가는 걸 누가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CJ ENM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 정부 측에서 무려 10년 만에 민간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띄웠다라고 합니다. 자금 조달, 금리가 크게 뛰는 등의 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에 대하여 조정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특히나 가장 큰 규모의 CJ 라이브 시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현재 상황, 특히나 완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시행사가 지불해야 되는 지연 배상금이 또 있다고 해요. 그것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사도 일시 중단돼 있죠. 그러니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자 국토부에서 이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율을 낮춰준다던가 아니면 뭐 공사가 더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국토부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관계처들과의 조율을 맡겠다라는 겁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국토부에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CJ 라이브 시티 이미 올 5월 달에도 내년까지 완공시켜 보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저게 빠르게 조정이 된다면 확실히 내년 안에 이 CJ 라이브 시티가 완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엄청난 전문 아레나 공연장이라는 것은 정말 비교가 불가합니다. 아마 LA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 전용 공연장에서 노래를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멀리서 불러도
바로 옆에서 들리는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전문 공연장의 음향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공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거 너무 신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